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곳곳에서 총격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뉴욕 브롱스에서 농구 선수로 장래가 촉망되던 남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9세의 조셉 지메네스는 토요일 밤 11시 반경 여자친구의 집에서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남성은 같은 곳에서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들이 저격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누군가 실수로 쏜 총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는 토요일 총격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아담스에 위치한 자메이카 식당에서 오전 0시 30분경 사건이 발생했는데 식당에서 파티를 즐기던 50여 명이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남자 3명이 밖에서 총을 가져와 난사했고 이에 상대방 측도 총격을 맞받아치면서 레스토랑 밖의 도로에까지 총격전이 벌어져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의자 중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체포됐으며 나머지 용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팀을 꾸려 수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켄터키주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져 미국 육상 국가대표 타이슨 게이의 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요일인 어제 새벽 켄터키 대학 렉싱턴 캠퍼스 인근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 2대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한 청소년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 피해자가 타이슨 게이의 딸인 트리니티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니티는 총격이 오간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주고받은 차량 중 한 대를 현장에서 발견해 탑승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한 대의 차량을 수색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10대 소년을 칼로 추정되는 물체로 찌르고 달아난 남성들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 속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성을 주 용의자로 보고 수배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반경 아스토리아 스타인웨이 스트릿 인근 브로드웨이에서 영상 속 남성 무리가 19세 소년과 말다툼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무리 중 한 남성이 10대 소년의 등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뾰족한 물체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10대 소년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입니다. 금요일 오후 12시 반 스쿨버스에 치였던 43세 여성이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는 스쿨버스가 우회전을 할 때 일어난 것으로 당시 신호등은 주황불이었습니다. 경찰은 주황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움직이다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로셀에서 2명의 운전자가 비어있는 건물을 들이받아 사망했습니다. 로시아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 3시경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차 2대가 충돌하면서 22세 운전자와 64세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중 64세 운전자는 자리에서 사망했고 22세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차 모두 동행자는 없었으며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루트 3번 메트라이프 경기장 인근에서 오전 3시경 차량 4대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24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후송된 4명의 부상자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메트라이프 경기장 인근 동행선 고속도로 한 차선이 폐쇄됐고 이날 아침 11시 반에 재개통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고의 원인 등을 조속히 밝혀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미국 내 고등학교 졸업률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 지역 고등학교 졸업률이 2014-2015학년도보다 오른 83.2%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2011년 기록에 비해 4%가량 증가한 수치로 최대 졸업률을 경신한 겁니다. 당국이 발표한 수치는 모든 인종과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 등을 포함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 정책인 재정 보조 프로그램, 기술 지원 등의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의 산실로 보입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던 열차 사고 이후 뉴저지주 호보큰역이 오늘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1번부터 4번 트랙과 7, 8번 트랙은 오늘 오전 4시부터 재개됐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트랙은 외부 통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으며 7, 8번 트랙은 메인 터미널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던 5번, 6번 트랙은 보수 공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티켓 예매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편 뉴저지 의회 대표단은 지난 금요일 연방교통청에 GPS를 기반으로 열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10,000,000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의원 공화당 후보인 존 기로데스 후보가 지난 금요일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기로데스 후보는 중절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로데스가 크랙리스트에 자신의 아파트를 게시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로데스는 뉴욕의 할렘 지역을 포함한 30지역구 후보입니다. 그는 체포 직전에도 흑인 유권자들에게 치킨과 수박, 콜에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여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